지난 30년간 이렇다 할 경쟁자 없이 완벽하게 동남아시아를 독점하고 있던 일본에게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무서운 기세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단지 자본으로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첨단 기술을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높은 성능과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공략하고 있으며, 게다가 BTS와 같은 K-팝과 뷰티 컨텐츠들을 앞세운 한류까지 그 공세에 힘을 더해 진정한 미래의 고객인 동남아시아의 어린 세대들이 가장 동경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 빠르게 한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는 평균 나이가 29세에서 33세로 아주 어리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폴포트 정권을 거치며 국민 800만 명 중 4분의 1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이며, 베트남의 경우도 오랜 전쟁을 거치며 기성세대들이 뭉텅이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라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과 젊은이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K-팝과 패션, 그리고 뷰티와 스마트폰을 좋아할 그런 세대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그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현재 일본은 빛의 속도로 한국에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경제 전략을 통해 아주 공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앞으로 불과 수년 후면 한국은 일본이 지난 30여 년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알짜 동남아 시장을, 그것도 그 수확 시기 직전에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이미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한국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베트남에 가면 한국 남자 버프를 받아 꽤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의 대학교에서 가장 빨리 신설되고 또 가장 빨리 신청이 마감되는 학과도 한국어 학과라는 이야기도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일본 차밖에 없던 베트남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승용 자동차 1위와 2위는 모두 현대차입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현지 대표 생산기업인 탕콩과 얼마 전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기세는 더욱 강해져 내년에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현대 기아차가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예상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조사한 인물 영향력 설문에서 박항서 감독님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베트남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믿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2위는 감독님의 제자인 베트남 대표팀 축구 선수였습니다. 삼성은 일찌감치 불안한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옮겼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생산한 삼성 스마트폰 수출액은 무려 70조 원에 달합니다. 베트남 국가 전체 GDP가 260조 원입니다. 그것의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매출을 삼성이라는 기업 혼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없었으면 베트남 GDP는 190조 원대로 훅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게 있어 삼성은 신이 준 선물과도 같은 아주 고마운 기업입니다. 그 어떤 일본 기업도 이것과 비슷한 경제적 도움을 그 나라에게 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삼성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꿈의 직장이며, 삼성이 있는 한국은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국가적 롤 모델입니다. 삼성 외에도 현대와 SK, 그리고 포스코와 하나은행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빠르게 베트남 안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정말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인 절반 이상이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으며, 삼성과 LGTV는 과거 샤프와 소니와 같은 일본 브랜드가 90% 넘게 점유하던 시장을 벌써 60% 가까이 잠식했으며, 자동차 시장에서도 판매 상위권 브랜드가 모두 일본 브랜드에서 현대 기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현지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높게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이자 부자 나라입니다. 인구가 무려 2억 7천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배가 넘습니다. 동남아 지역 전체 GDP도 혼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 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얼마 전 한국 정부와 세파,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친구가 되어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가며,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도 낮추는 것이 아닌 아예 없애버리고, 나아가 기술력이 낮은 쪽은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대신 기술력이 높은 쪽은 그렇게 수주를 하여 수익을 챙기되 일을 진행하며 기술력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자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세파입니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FTA보다도 몇 단계는 더 높은 수준으로 호의적인 관계가 바로 세파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K-팝과 K-뷰티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와 게임 사업 등을 수출하고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도시 건설과 항만 건설 그리고 도로와 각종 초대형 인프라 건설을 도맡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이전입니다. 자카르타는 매년 약 20cm씩 가라앉고 있는 땅입니다. 게다가 고질적인 교통 문제와 매연 문제까지 있어서 이전 6명의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것을 현재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가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도시를 이전한 케이스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바로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인 세종시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 40조 원에 해당하는 이 초대형 사업을 한국 정부와 현대건설 그리고 포스코 건설 등 한국 기업들이 맡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유형의 대규모 국가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타일랜드 4.0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의 핵심은 초고속 인터넷 등과 같은 IT 인프라 구축과 신규 도로망 구축 그리고 공항과 항만 구축 사업 등이 주요 사업 항목입니다.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인 분야들이고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비슷한 초대형 사업들을 수주한 상태이며 그 이전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지난 30여 년간 일본 독점이던 초고압 해저 케이블 사업을 최초로 한국의 LS전선이 수주하였고 삼성과 현대 그리고 하나은행이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지금껏 일본 독점이던 동남아 시장을 깨고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일본에게 우호적이었던 태국 역시 주변국들처럼 한국으로 돌아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동남아는 아주 핫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남아에서 가장 핫한 것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쿨한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머리도 세계에서 제일 좋아서 세계 최고 대학들에서 수석을 싹쓸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와 과학대회에서도 우승을 싹쓸이하는 그런 인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도 특히 레슬링, 유도, 펜싱, 양궁, 사격과 같이 싸우는 종목들,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나 롤, 오버워치, 배그, 서든어택 등 온라인 게임에서도 그게 싸우는 게임이면 전 세계 연합군까지 모조리 제쳐버리는 무서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단지 온라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국방력도 세계 탑급으로 센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싸움도 잘하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기고 체격 좋은 남자들과 제일 세련되고 예쁜 여자들이 사는 나라, 게다가 노래까지 가장 잘하고 춤까지 가장 잘 추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사는 동남아 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오늘날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강하고 부자 나라로 순식간에 솟아오른 그런 미스테리한 종족이 모여 사는 동양의 신비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본과 같은 부자 나라가 아닌 가장 닮고 싶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환상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를 매혹하고 있는 것은 메드인 코리아가 아닌 바로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코리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로 한류이며 이 모든 기적의 원천입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고 강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가슴까지 따뜻한 한국인들이 5천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지금 자신이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자기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미스테리할 정도로 뛰어나고 쿨하고 멋진 민족인지 아시고 저처럼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I've got this feeling, I'm feeling